이 얘기를 좀 해주려면요, 우리가 이건 항상 전제를 깔고 가야 된다고 했어요. 유음화가 되기 위한 조건은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었어. 어떤 자음과 어떤 자음이 만나야만 유음화가 되는 거였어. 응, 내가 이거 항상 전제를 했잖아, 그치? 얘만 가능하다고, 그치? 자,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잖아. 야, 그럼 니은이 아닌 다른 자음들이랑 니을을 만나는 경우, 그때는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걸지, 그치? 그게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었잖아요. 자, 우리 처음에 했던 음극규 그 기준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자고. 자, 우리 일단 요 묶음만큼은 유음하니까 됐고, 그러면은 리을이랑 누구랑 만나는 경우, 요렇게 만나는 경우,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 그지? 근데 봐봐, 여기서 비음화라고 했어. 비음화라는 거는 당연히 이 새끼가 유음이었으면 당연히 어디로 올라가야 돼? 여기로 올라가는 게 맞지, 그지? 맞니? 그러면은 얘네랑 만났다면은 얘도 비음으로 만들어줘야 될 거고, 그죠? 얘도 비음으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기역이나 비읍이 얘네들이 리을이랑 만나는 경우에는, 이거 정리 한번 했었단 말이야. 기역은 이 위치, 같은 조음 위치에 해당하는 비음인 이음으로 가고, 얘도 마찬가지 같은 조음 위치인 비음, 미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기했던 게 이거였단 말이야.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를 막상 적용하려니까 그게 잘 안 돼서 그러시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 독립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실제로 발음하게 되는 거는 뭐야? 각각 얘 위치만 옮겨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통, 립,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됐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현재 아는 거 맞아? 자,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자,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 이걸로 가더라도 똑같은 거지, 그치? 맞지? 이 친구 비음으로 바꿔주고 얘도 비음으로 바꿔주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뭐야? 미음이나 이응이 리을을 만났을 경우라고 했죠, 그죠? 맞죠? 그런 경우에는 얘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애초에 비음인데 변할 필요가 있을까? 그치? 얘만 뭐로 바꾸면 돼? 니은으로 바꾸면 끝이야. 그래서 똑같이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심리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요거 같은 경우도 어때? 얘는 그대로 갖고 가고, 그죠? 얘만 바뀌는 거죠, 그죠? 됐어?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응용을 해보자고. 그러면은, 자, 기역 비읍이 아닌 만약에 또 다른 자음, 뭐 지읒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키역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치읒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런다 쳐보자고. 그러면 걔네들은 어떻게 변환을 시켜줘야 돼? 어떻게 변환시켜줘야 돼? 그쵸? 대표음에 해당하는 게 요 세 친구잖아. 근데 어차피 만약에 얘로 바뀐다 치면 얘는 여기로 갈 거니까, 그럼 또 유음화 조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고, 그죠? 얘 같은 경우만 어떻게 되는 거야? 요 두 친구만 그냥 바로 비음으로 내려주시면 되는 거지. 대표음으로 바꾼 다음에 내려가면 되는 거잖아. 됐지? 이해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음화. 자, 유음화 예외적인 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제가 몇 개 안 되는 예시를 먼저 얘기했었어요. 뭐 대충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거 기억나요?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안 되는 조건 혹시 알아요? 제가 몇 패턴
패턴으로 딱 나와서 설명했는데 기억 안 나? 근데 공권력이 그 두 가지가 있는 거니? 공권을 뭐 특히 있긴 한데 그건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준 거고 그냥 보통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때는 대부분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제가 얘기한 뭐 공공의 권력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갔겠지. 그지? 그럼 앞에 두 개의 단어가 각자 있고, 그죠? 두 개의 단어가, 그러니까 요 두 개로 묶여지고, 요게 하나의 단어고, 요게 하나의 단어로 만약에 간주한다면은, 그럴 때는 유음화가 안 된다고 했던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권력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게 맞겠죠. 그죠? 근데 공권의 힘인 거잖아. 공권력. 모르겠다는 표정인데? 맞아? 네, 그대로 발음해요. 뭘 그대로 발음해? 아니지. 이렇게 발음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아, 네. 어. 왜? 이게 왜 된소리 되는지도 알려줘? 아니에요? 그럼 이유 알아? 이유 알아 몰라? 알아 몰라? 알아? 몰라요. 알아야 될 텐데. 제가 얘기했죠. 이유 없이 되는 된소리는 어떤 현상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 사이소리 현상. 공권이 뭐야? 공무원들의 힘이라고 제가 이전에 얘기를 한 번 했었어. 근데 그런 관용격인 그런 어떤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건데 생략된 거잖아. 그럼 얘도 사이시옷이 있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 맞지? 맞니? 기억나 안 나? 나는 거 맞죠? 그렇게 돼가지고 사이소리 현상, 사이시옷이 생략이 됐는데 그 형태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된소리 되기를 해준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응용이 가능한 거야. 제가 굳이 물어봐서 아마 당황스러우셨겠지만 응용 가능해요. 자, 그러면은 임진난도 자체도 뭐야? 임진난이라고 해야 되지. 그지? 자, 이렇게 갖고 가야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이거는 뜻을 생각해보자고, 뜻을. 임진년에 일어난 난이야. 전쟁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묶어주고 이렇게 따로 묶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둘이 이어지는 부분이 없어. 이어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유음화가 되지 않는 거야. 오케이? 하나 더 얘기를 안 했네. 자, 이것도 전제를 해야 되긴 해요. 한자어여야 합니다. 한자어. 한자어여야 해요. 알겠죠? 되니? 자, 그 다음에 의견난 같은 경우도 의견이 먼저잖아. 그치? 의견난이라고 해줘야지. 이것도 똑같이. 그거 참고로 여러분들 그 표준발음법에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22항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에 예외적인 뭐 유음화 관련된 예시가 아마 뒤에 있었을 거야. 아마 현지 1을 찾고 갖고 온 거면 한번 찾아봐. 아마 거기 표준발음법 쪽에 있을 거야. 20항인가 22항인가 아마 있을 거예요. 뭐 유음화의 예외 해가지고 이거 비슷하게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예외가 막 있거든요. 네, 아마 22항인가? 유음화 관련된 그 항일 거예요. 있죠? 22항 맞지? 20항이었나? 20항. 아무튼 그거 보시면 아마 될 거예요. 걔네들 다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두 글자 한 글자로 나눠져요. 두 글자 한 글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자음구는 괜찮니? 아니요. 안 돼 있잖아요? 이거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거 두 개잖아. 그지? 밥 같은 경우는 어때? 어미가 자음이기만 하면 뭘로 발음은 가능하다? 비읍으로만 발음이 가능하다. 밟고, 밟고 아니야. 밟고야, 밟고. 밟지. 맞죠? 그러면 모음이 오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그냥 연음이 되겠지. 얘가 어간인데. 그죠? 이런 거에 헷갈리실 필요 없다고. 왜 어미가 모음이 어차피 연음이 되겠지. 뭐가 더 있어. 그죠? 그 다음에 넙 같은 경우는 뭐 딱 두 가지 경우만 됐었잖아. 넙죽하다, 넙둥글다. 이거 두 개만 있으면 되잖아. 이거 다 얘로만 발음하면 되잖아. 널쭉하다라고는 안 할 거 아니야. 넙죽하다, 넙둥글다 이렇게만 하잖아. 그죠? 이 예외는 이거 두 개밖에 없어. 나머지는 뭐 별로 뭐 어려운 거. 여러분들이 한국말 잘 쓰잖아. 아닌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리을 기억 같은 경우는 자, 리을 기억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 두 가지. 이것도 두 가지가 두 가지라고 할 것도 없는데 그냥 두 가지로 하자. 리을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고, 그죠? 기억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어요. 맞죠? 자, 거기서 예외적인 게 보통 뭐야? 이 친구란 말이야. 맞죠? 그럼 뭐 어떤 경우? 어떤 경우?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있다라면 읽게 이렇게 하잖아. 읽게라고 하잖아. 읽고 이러잖아. 읽고라고 안 하잖아. 그죠? 그런 경우에만 리을로 발음하고 나머지는 다 뭐다? 이걸로 발음하면 된다. 됐어요? 이 쉬운 걸. 안 쉽냐? 자, 그 다음 가야 될 게 이제 사이소리 현상. 그죠? 맞죠? 사이소리 현상. 사이소리 현상은 어느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워요? 이 사이소리 현상 이전에 나오는 사이시오 표기가 어려워? 현상이 어려워. 현상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아까 같은 뭐 저거 공권력, 길가 뭐 이런 게 힘들다는 건가? 네. 그럼 기본 메커니즘 알고 있어? 그것도 어려워. 뭐 합성어라는 조건 뭐 이런 거? 너는? 어려워요. 저도? 그것도 너도 똑같아? 자, 그럼 다시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해드려야겠네. 자, 사이시오 표기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조건 외웠어? 조건 외웠어? 사이시오 표기? 아직 안 외웠어? 저희 3주 남았어요. 정신 차리세요. 4개 맞죠? 3개인가? 조건? 네. 4개죠? 4개. 엄밀히 말하면. 3점밖에 몰라요. 그놈의 중국사는 안 된다 뭐 이런 거? 그거밖에 기억 안 난다. 자, 1번. 합성어여야 된다. 합성어라고 한다면은 둘 다 뭐야? 어근 플러스 어근이기 때문에 각각 뭐가 있다? 실질적인 의미가 존재한다. 맞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였죠? 용언이요? 용어에 뭐 있지 않아요? 용언 없는데? 용언은 뭘 보는 거야? 된소리 되게 얘기하는 건가?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외우시기를 위하는 거라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모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자음으로 시작되는 거. 예를 들어 이거 있잖아.
요거 자체가 얘잖아요. 앞말의 끝이 모음, 뒷말의 시작이 자음. 이런 경우에만 사이시옷이 표기된다고 했잖아. 그죠? 이해됐어 이거? 알겠어 모르겠어? 응, 이건 알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어? 합성어라는 선행을 가져야 되고 앞말이 모음이고 뒷말이 자음이에요. 물론 이렇게만 돼도 사이시옷이 표기가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되는 패턴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니은으로 발음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니은으로 되기도 하고 된소리 되기로도 발음이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거까지 기억나? 그 다음에 예외적인 부분이 이제 나오는 그 한자어요. 그게 한자어. 근데 이 둘은 물론 합쳐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럼에도 분리를 시켜야 한다고 했어요. 왜?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경우에 나온다고? 사이, 시, 옷 표기가 이루어져야만 발음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제가 이 얘기를 했었고 물론 이 사이시옷 표기에서도 뭐가 생략되는 경우 사이시옷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리는 길가, 밤길, 뭐 밤스길, 기스가 그러면서 막 그런 거. 그 얘기가 이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 얘기를 뭐라 했었냐면은 생략이 가능한 경우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중세 국어 15세기쯤 뭐가 있었냐? 제가 이 얘기를 했었어요. 관형격 조사 시옷이 있었다고 했어요. 이 시옷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어떤 특정 체언을 꾸며주는 거 혹은 명사를 꾸며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걸 실제로 안 쓰잖아요. 그죠? 시옷 써요? 차, 시옷, 주언 막 이래? 아니잖아. 그죠?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안 쓰기 때문에 생략이 된 부분들도 있었다. 근데 보통 그 친구들은 다 뭘로 사용되었다? 된소리로 활용이 되었다. 그래서 길가 이런 거야. 밤길, 공권 이런 거. 공권역에서의 공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되니?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사이시옷 현상으로 돌아가면은 뭐가 된다? 사이시옷 표기인 경우에 물론 생략까지 포함이에요. 생략까지 포함인 경우고 어떻게 된다? 자, 첫 번째 니은 한 번 들어가고 두 번째는 니은이 두 번 들어가고 그죠? 세 번째가 된소리가 된다고 했었죠. 그죠? 근데 이 니은이 들어가고 니은이 들어가는 건 어떻게 판별할래? 사이시옷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첨가되는 의문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렇게 해석했어요. 뭐 아랫니 가지고 봤을 때 이게 실제로는 뭐기 때문에 의미로만 따지면 알레 플러스 니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나가는 건 뭐만 있는 거야? 이것만 있는 거였고. 그죠? 얘 같은 경우도 그대로 적용하시면은 예산일 같은 경우 예사 플러스 1이었는데 각각에 해당하는 니은이 두 번 붙는 거잖아. 그래서 예산 1로 됐었던 거고. 맞아? 여기까지 기억나? 그 다음에 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도 아까 고기 빼 같은 경우도 고기 플러스 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로 발음하면은 어떻게 돼? 요 부분이 이렇게 발음된다는 얘기를 했었을 거야. 알겠니? 아직도 어려워? 그렇구만. 어떤 게 어려워? 여기서. 뭐가 어려워, 주원이? 뭐 어려운 거 있어? 어떤 거? 있어? 표기랑 현상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오, 다를 수밖에. 너무 근본적으로 다르죠. 왜? 얘는요, 어디 갔냐? 표기. 표기랑 현상이 왜 다른지 모르냐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표기와 현상이 다른 건지 모르겠다는 얘기는 얘랑 똑같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왜? 얘는 말 그대로 우리가 문법적으로 알기 편하게 썼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해? 얘를 표기라고 하잖아. 그지? 이걸 실제로 발음하는 게 발음. 아까 질문이랑 대응을 시킨다면 요게 현상이겠죠. 이제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요. 넌 알고 있었다고? 왜 대답을 안 해? 너 알겠어? 응.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발음과 관련된 단원인 의문을 하는 거고 있는 거고 1학기 기말에서는 이 표기에 대한 걸 배울 거예요. 이게 한글 맞춤법이에요. 이게 기말 때 배울 거야. 지금은 이거 하시는 거고요. 지금은 이거 하시잖아요. 지금 이거 하시잖아. 그죠? 이런 거 하시잖아요. 아니야, 이거 말고. 왜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죠? 장난이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은 자, 사이시옷 표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끔 사이시옷이 표기에 반영되는 걸 사이시옷 표기라고 하는 거고 그 표기상에서 우리가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차이 이제 알겠어? 그러니까 제가 이걸 먼저 선행해야 된다는 게 이걸 알고 있어야 요걸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역으로 반대로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역으로 또 똑같이 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그럼 의문은 지금 이 정도면 됐니? 더 모르는 거 있어? 있는 거 같은 표정이지 뭐지? 모르는 건 아닌데. 어떤 헷갈리는 거? 문제 풀면 어려워요. 문제 풀면 어렵다고? 그럼 문제풀이 위주로 지금 계속 해줘야 되는 건가? 적용이 좀 힘들다는 얘기 아니야? 네. 너도 마찬가지지? 네. 그러면 이거 쉬는 시간 갖고 나서 저거 줄 테니까 저거 풀어. 저기에 이제 다 있어. 의문도 있고 허생전도 있고 매체도 있고 다 있으니까.